경직성 장질환은 유전병이냐 물어보면 아닙니다. 라고 대답해 드립니다. 아닙니다. 그건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위암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. 가족력이 있으면 더 높다는 거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위암이 유전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도 물론 유전적인 원인이 조금 있어요. 물론 일부 있지만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가능성이 높긴 높다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유전자를 갈아치울 수는 없거든요. 예, 그거는 전해지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궤양성 대장암이나 크론병이 많아지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자가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이 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유전자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. 가장 흔한 게 바로 음식이죠.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되고 잘 살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너무 잘 먹는 거죠. 육류 섭취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, 조미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또 증거는 없지만 뭐 우리가 몰랐지만 뭐 가습기도 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몰랐잖아요 처음에.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뭐 캔에 알루미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. 알루미늄 캔이잖아요. 다 우리가 쓰는 게 얼마나 매일매일 먹는데 그 알루미늄 같은 것도 연구에 의하면 장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사용하는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뭐 공해 물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밖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식입니다. 음식. 그래서 패스트푸드나 여러 가지 그런 나쁜 물질들을 좀 조심하는 것,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뭐 무유수유를 하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. 옛날에 무유수유 다 했는데 요즘 안 하잖아요. 그것도 많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어릴 때 이제 항생제 같은 데 많이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은 내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이 영향을 받아요. 그래서 어릴 때 항생제 많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답변 감사합니다. 같은 환자분이 또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염증성 장 질환을 몇십 년간 앓게 되면 앞으로 대장암이라던가 대장암 외에도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확률이 높아진다 하면 걸린다 해도 초기에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. 염증이 오래되면은 암이 생기는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말고 우리 헬리코박터라고 위에 그 세균 감염되는 거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균에 의해서 위에 위염이 오래되면은 위암이 생긴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장에도 염증이 계속 되다 보면 계속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, 그게 첫째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나 생막제제 같은 것들이 또 암 발생을 높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병 자체로도 암 위험이 올라가고 치료 약제로도 암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도 질병이 잘 조절이 되면 그래서 불이 꺼진 상태로 유지가 잘 되면 암이 안 생겨요. 일반 병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. 위험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시경을 딱 했는데 내시경이 염증이 없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은 내시경 자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. 보통 사람 건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. 그런데 내시경을 딱 들여다봤는데 장에 염증이 계속 안 꺼지고 궤양도 있고 염증도 있고 빨갛고 피나고 막 이런 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시경을 자주 해야 돼요. 왜? 그만큼 암 발생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질병이 걸리고 나서 한 8년, 10년 지나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매년 내시경 하라고 돼 있어요. 그만큼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.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이 오래됐더라도 조절만 잘 되면 깨끗하다면 그냥 일반 사람 건진하듯이 몇 년에 한 번씩
그냥 건강진단 받듯이 하셔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암의 위험성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질병 자체가 조절되면 그런 위험성도 낮아진다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.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. 그 염증성 장질환은 원래 병의 특성이 뭐냐면요. 이런 거 보셨죠? 이렇게 파도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악화될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잘하고 있고 약도 잘 먹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어요. 병 자체가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 많은 수는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주시를 못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. 그렇지만 뭐 대부분은 약 잘 드시고 그 생활 습관 잘 관리하시면 일단 좋아진 게 재발 안 하고 잘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가끔 나빠지더라도 꼭 내 잘못은 아닙니다. 그건 이제 환자분들도 아셔야 돼요. 병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다시 치료받고 다시 좋아지도록 우리가 잘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질문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도 답변을 몇 번 해드렸는데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우리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면역 기능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약을 쓰잖아요. 근데 홍삼 같은 거 먹어서 면역 기능이 올라가면 오히려 부딪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먹는 약은 떨어뜨리는데 홍삼은 올리면 오히려 병이 도지거나 치료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드셔도 됩니다. 뭐 논이 드셔도 되고 드셔서 특별히 더 내가 불편한 걸 느끼지 않는다면 드셔도 됩니다. 그 이유는 홍삼 물론 뭐 좋을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을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약효를 막 없애버리고 병을 확 그렇게 나쁘게 만들 만큼 면역 기능이 확 올라가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걱정할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전신 그런 거 상태를 좀 좋게 한다는 의미로 홍삼 드셔도 되고요. 걱정 말고 드십시오. 괜찮습니다. 네, 술은요 뭐든지 이제 지나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안 드시면 제일 좋고요. 드셔도 그냥 가볍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불편하지 않다. 뭐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그런다면 뭐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. 근데 약간 뭐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 먹었는데 뭐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거는 그 다음에 테니스 같은 운동은 내가 테니스를 쳐가지고 몸이 개운하고 좋다는 느낌이 들면 하셔야 됩니다. 근데 테니스뿐만 아니라 뭘 했는데 이거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정말 피곤하고 오히려 기력이 빠지고 이런 거라면 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적절히 내가 더 개운해지고 튼튼해지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운동을 하셔야지 그거를 지나쳐서 과도한 운동은 질병의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